이 ISM 제조업 PMI의 악화로 인한 재정 이후에 제조업 관련한 이 경기 부진 우려감, 거기에다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까지 겹치면서 현재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돌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우 지수는 0.84% 하락 중이고요. S&P 500은 0.53%, 나스닥 역시 오늘 0.42% 하락하면서 그간의 기분 좋았었던 반등 랠리 여기에서 마침표가 찍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과연 오늘의 시장 자금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일본의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국채금리를 함께 올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대출 관련 우려들이 좀 강하게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약간의 개별주 이슈가 있었던 M7만이 현재 상대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와 같이 또 이 금리에 민감한 M7의 경우에는 오늘 다소 약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이어서 그간 강세를 보였었던 이 금융주들과 헬스케어 관련주들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오늘은 일제히 빨간불, 하락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이런 시장세를 만든 밤사이의 주요한 이슈들 어떤 게 있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첫 번째로 미국의 제조업 동향을 알려주는 지표이죠. 이 11월 ISM 제조업 PMI. 이 제조업 PMI가 50을 기준선으로 50을 상회하면 제조업황이 확장되는 것이고요. 50을 하회하면 위축세를 보이는 겁니다. 이게 11월 달에 48.2, 그러니까 위축세를 무려 9개월 연속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신규 주문은 물론이고요. 자세한 세부 항목을 보자면 고용지수도 상당 부분 악화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여전히 87%에 머물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수출입 관련 지표들도 계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세가 원자재 수입에 있어서 커다란 타격을 미친 것이 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이 때문에 오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시장을 집어삼켰고요. 뿐만 아니라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일본이 그간 다카이치 총재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펼쳐왔었죠. 이 때문에 재정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져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일본 정부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것이죠. 지금 시각 일본 국채금리 2년물 기준으로 1.02%, 10년물은 1.87%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 순입니다. 여기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란 일본은 그동안 이 오랜 기간의 경기 침체를 겪어왔기 때문에 제로 금리가 거의 없는 상태의 기조를 펴왔었죠.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투자자들이 이런 일본의 저금리를 이용해서 싸게 돈을 빌린 뒤에 고금리의 국가에 가서 돈을 굴려서 거기에서 차익을 얻는 것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당연히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이런 돈들이 싹 빠져나가겠죠. 이 때문에 지난 8월 5일 바로 작년에 일어났었던 블랙 먼데이가 이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발생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에 드리워지고 있는 엔캐리 관련 우려감. 또 거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은 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원래 12월 하면 연말 강세장을 다들 떠올리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12월이 위험 회피 심리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죠. 현재 시장에서는 지지선을 8만 달러까지 내려다보고 있는데 다음 판을 보시면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급락세가 훨씬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우선 제가 가져온 거는 지난 거의 한 달간의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인데요. 우선 지난 10월 달,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2만 6천 달러 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190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레버리지 청산 사태가 있었었죠. 이때 이후로 비트코인이 쭉 급락을 이어가게 됐고요. 여기에다가 비트코인 ETF로의 순유입도 약해지고 거래량도 줄게 되면서 여전히 비트코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좀 이제 기술주 쪽으로 매기가 돌고 위험 선호 심리가 올라오게 되면서 9만 달러를 좀 다시 한번 획득을 하나 싶었는데 순식간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겹치게 되면서 현재 이 8만 5천 달러 선을 깨고 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죠. 스트레이티지의 주가도 곤두박질을 쳤는데요. 밤사이에는 거의 10%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특히나 비트코인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첫 번째로는 이 스트레이티지의 폭래 CEO가 이 MNAV,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한 비트코인의 보유액이 1배 미만이 됐을 때 이 비트코인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처사다라고 밝히면서 더더욱 비트코인 시장에 이 약세 압력을 더했고요. 또 거기에다가 스트레이티지의 경우에는 현재 14만 달러 규모의 유상 증자를 한 상태입니다. 이 역시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불과 지난 10월 달,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스트레이티지는 연말 비트코인의 가격을 15만 달러까지 높여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절반에 미치지도 않는 8만 5천 달러 선을 막 지나가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럼 추가적으로 과연 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특징주들 또 어떤 게 있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이슈도 굉장히 시장에 강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이 엔비디아와 시놉시스가 2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젠슨 왕 CEO가 인터뷰를 한 것이 굉장히 또 시장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시놉시스와의 이 전략적 파트너십은 앞으로 설계와 엔지니어링 분야를 이 컴퓨팅 시장에 전부 끌고 오게 됨으로써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다. 모든 것이 엔비디아의 GPU로 재편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또 직접적으로 구글 TPU를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GPU 생태계 때문에 이 구글의 TPU가 등장했다고 해서 현재의 지위가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 중국 관련 발언도 시장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현재 중국의 매출을 전혀 잡고 있지 않다면서 중국 매출은 나중에 만약에 발표가 됐을 때는 만약에 수익이 났을 때는 보너스 개념, 플러스 개념으로 생각해도 좋다. 이렇게 시장을 안심시켜주는 발언을 이어나갔고요. 이 시놉시스의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이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20억 달러의 보통주를 매입해서 이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건데 이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는 시놉시스의 7대 최대 주주로 등극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현재 주가 흐름 바로 보시죠. 엔비디아의 종가 기준입니다. 1.6% 상승으로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또 이어서 시놉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4.85%, 앞으로 엔비디아와 더욱더 공고하게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점이 시놉시스의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추가적으로 특징주 3가지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M7 위주로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반대급부로 오늘 구글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엔비디아 건이 워낙 강력하게 이 시장의 기대감을 샀기 때문에 이 양강 구도를 현재 형성하고 있는 구글에게는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커다란 파트너를 하나 뺏긴 것이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이 경쟁 심리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됐습니다. GMI 클라우드가 대만에 5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구글의 새로운 경쟁자로 대만 시장에서 급부상하게 됐고요. 테슬라는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또 테슬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에 이어서 테슬라인데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이 지난달에 연례 주주총회에서 통과됐었던 머스크 CEO에 대한 1조 달러 패키지 보상안, 이게 바로 주식을 희석시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하게 비난했는데 한마디로 머스크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주식을 더욱더 많이 찍어내면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보유 비중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꼬집은 점이죠. 추가적으로 아마존은 크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 이 기대와는 달리 굉장한 이 긍정적인 전망들을 현재 뿜어내고 있죠.
특히나 거기에 더해서 AI 챗봇 루퍼스가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에 기여했다라는 긍정적인 보고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루퍼스를 사용했을 당시에 이 25%가량 평균적으로 급등했던 이 사이트 트래픽이 35%까지 껑충 뛰어올랐다라는 점이 보고가 됐고요. 이 세 가지의 현재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글입니다. 1.65% 하락세로 엔비디아와 정반대의 오늘 행보를 보여준 구글입니다. 이어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는 테슬라를 공격했습니다. 0.01% 하락했는데 장중 이 하락폭이 굉장히 거세졌습니다만 장 막판 들어서 다시 한번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점에 힘입어서 약간의 이 낙폭을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어서 아마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8% 강보합권에서 오늘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특징주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라이드, 중국의 전기차 업체이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 2029년에 이 위라이드가 흑자 전환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목표가를 상당 부분 높게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목표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라이드 계속해서 이 매수로 커버리지 의견을 시작을 했고요. 또 이어서 목표가에 대한 상승 여력 역시 지금 이 시각 약 28%가량으로 상당 부분 높게 잡았습니다. 네, 목표가가 안 나오네요. 이어서 모더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더나 코로나 백신이 아동 사망과 연관될 수 있다는 이 FDA의 내부 메모가 유출이 되면서 상당 부분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단순히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요. 모더나사의 코로나 백신이 이 10명의 아동 사망과 연관됐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오늘 상당 부분 급락 보인 모더나입니다. 또 이어서 쿠팡 보도록 할 텐데요. 수천억 원 과징금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번에 최대 규모의 이 해킹 사태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논란이 굉장히 불거진 그런 쿠팡이죠. 국회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점검에 들어갔는데 이 소식에 쿠팡의 주가 역시 밤사이에 굉장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현재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위라이드입니다. 3.16%,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입니다. 7%나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 모더나 백신 관련주들 과연 급락세를 시현할 수 있을지 이런 점 눈여겨서 보셔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입니다. 5.4%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과연 밤사이에 이 6가지 매크로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유가 WTI입니다. 소폭 올랐는데요. 여전히 배럴당 60달러 선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 카스피의 주요 파이프라인이 공격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단기 공급 우려감이 심화됐기 때문이고요. 또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70원 선에서 고착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밤사이에는 2원 가까이가 올라섰는데 계속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엔화가 현재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엔달러가 155엔 후반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원화 동조에 마찬가지로 커플링을 보이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엔화와 원화 똑같이 나란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은 6%가량 하락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위험 자산 회피 심리와 더불어서 또 이 디파이 플랫폼 연에서 해킹으로 인해 900만 달러 손실을 봤다라는 소식이 밤사이에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악재가 겹치고 있는 비트코인, 거기에다가 비트코인 ETF로서의 이 자금 유입도 순탄치가 않습니다. 이 금 가격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게 되면서 금값 4,200달러를 돌파했고요. 마찬가지로 은 가격 역시 어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점 보여드렸었죠.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워낙 일본의 국채금리가 강하게 튀어오르다 보니 여기에 동조세를 보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과연 이 시장 종가 기준으로 3대 지수는 어떻게 흐름을 보였을지 가장 먼저 다우지수 거의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나스닥은 0.38%, S&P 500은 0.53%. 그나마 엔비디아와 시놉시스를 중심으로 일부 AI 기술주의 매기가 돌면서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을 방어했고요. 그 외에 금리에 취약한 이 S&P 500 중소형주 종목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S&P 500은 0.53%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